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의 관계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분산분석의 틀로 회귀분석을 좀 이해해 볼까 하고요. 이걸 이제 잘 이해하게 되면 분산분석을 할 때 이 회귀 모형을 활용해서 분산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주 훨씬 더 유용한 그러한 분석이 가능해지거든요. 분산 분석을 먼저 한번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리뷰해 보면요. 이 분산 분석의 목적이 뭐냐, 용도가 뭐냐 했을 때 복수의 모집단 평균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할 때 사용하는 분석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배웠고요. 이게 이름 자체가 이제 분산을 분석한다, analysis of ANOVA 해가지고 분산을 분석한다 하니까 뭔가 모집단 모수가 모집단과 관련된 분산, 모집단 분산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분산을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하긴 하지만 이 목적은 복수의 모집단들 평균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때 사용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표본 간 분산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표본 내 분산을 구한 다음에 이 표본 간 분산을 표본 내 분산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검정 통계치가 된다. 이 원리였어요. 간략하게 한번 그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표본 간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적으로는 뭐냐 하면 각각의 모집단들로부터 독립적으로 표본을 꺼냈지 않습니까? 이 표본을 꺼냈으면 그 표본에서 평균값들을 계산하죠. 그 평균값들이 얼마나 서로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분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표본 간 분산 개념이죠. 자, 표본 평균들 값들이 서로 상당히 다르게 흩어져 있는 값들이다 하는 얘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모집단들, 그 표본들이 나온 그 모집단들의 평균값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일종의 그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려면 일단 표본 간 분산에서 값이 크면 클수록 모집단 평균 그 값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표본 간 분산 값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표본 간 분산이 크면 클수록 집단 간 차별화 가능성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표본 간 분산이라고 하는 게 이 표본 각각의 표본에 평균값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표본 평균값들의 분산이니까 그것들의 총평균이 있을 거고요. 이 총평균을 주의로 그 표본 평균의 값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 표본 간 분산이다. 직관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계산할 때는 이 개별 개체 단위에서 계산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표본 간 분산이 작다 하는 얘기는 이게 서로 그 구분이 서로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모집단의 그 평균들도 서로 가깝게 돼 있을 때 거기서부터 각각 표본들을 꺼내다 보니까 일단 그 표본 평균들 사이에 차이들이 별로 없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표본 간 분산이 커야만 집단 간 모집단 평균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작으면 그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표본 내 분산인데요. 왜 표본 내 분산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 표본들, 평균들 사이에 간격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표본들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1차적으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집단 평균값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로부터 꺼낸 표본들의 평균값도 서로 다를 가능성이 1차적으로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만약 그 모집단들의 그 자체 내 분산이 있죠. 이게 표본 내 분산, 자체 내 집단 내 분산. 집단 내 분산 값들이 상당히 클 경우에는
거기에서 표본들을 추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표본에 속한 개체들, 그 개체들이 서로 다른 값들, 상당히 차이 나는 값들이 그 개체들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산이 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흩어져 있는 개체들, 그 값들이 서로 많이 ht어져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이 표본에 어떤 개체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평균 값들도 약간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들쑥날쑥한 그 가능성 때문에 이 표본 평균 값들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표본 내 분산이 크면 클수록 우연히 그 표본 평균들 값들 사이에도 차이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표본 간 분산이 크면 클수록 모집단 평균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이 표본 간 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표본 내 분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본 내 분산에 의해서 우연히 표본 간 평균 값들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여지는 상쇄를 해줘야, 차감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남은 것들이 모집단 평균 값들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표본 내 분산을 고려하는 이유는 바로 이 표본 내 분산이 일단 작으면 작을수록 그 표본 내 분산 때문에 표본 간 분산이 커질 수 있는 여지는 아주 작아지고, 대신 크면 클수록 표본 간 분산에도 일정한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이 표본 내 분산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표본 내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집단 내에서 평균 주위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집단의 경우에 보면 모집단 A 모집단에 평균이 있을 거고 그 평균 주위로 개체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그게 B 집단 같은 경우에 평균값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분산은 동일할 수가 있죠. 왜? 그 평균값 주위로 개체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하는 거는 얼마든지 동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본 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집단의 평균값들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각각의 평균값 주위로 흩어져 있는 정도만을 나타내는 지표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 그러한 특징이 이 표본 내 분산이 갖는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표본 내 분산으로 다음에 표본 간 분산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렇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집단의 평균값들 사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표본 내 분산으로 나눠줌으로 해서 그 큰 영향을 안 미친다 하는 거죠. 다만 표본 내 분산이 크면 클수록 표본 간 분산들의 값에 영향은 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데, 표본 내 분산으로 나누면. 그러나 이거는 모집단 평균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는 이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거 나누기에 적절하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표본 간 분산이 크면 클수록 모집단 평균 값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모집단 이 표본 간 분산이라고 하는 값 자체, 절대값 자체 있잖아요. 이 절대값 자체는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측정 단위를 달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뭐 키를 측정하는데 메타 단위로 측정했을 때의 분산하고요,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했을 때의 분산값, 실질적인 그 흩어져 있는 정도는 동일한데 이 값 차이로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잖아요. 거의 100배 차이 이상이 나잖아요. 그걸 제곱하니까 뭐 10,000배 차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측정 단위가 뭐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표본간 분산, 이 부분에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배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표본 내 분산도 동일한 측정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표본 내 분산으로 나눠주면 바로 그 측정 단위의 차이 때문에 올 수 있는 표본간 분산 값 차이 있죠.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발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 분산 분석은 이제 기본 논리는 이런 거겠죠. 첫째, 표본 간 분산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그 표본 간 분산 값이 크면 클수록 모집단 평균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그 얘기는 모집단 평균이 모두 다 같을 것이다 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가능성이 커진다 하는 건데요. 다만 그 표본간 분산 값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첫째는 표본 내 분산, 그죠? 표본 내 분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측정 단위. 이것 때문에 표본간 분산의 절대값이 인위적으로 실질적인 의미 차이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발라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냐면 표본 내 분산으로 나눠져 버리면, 그러면 그 표본 내 분산 때문에 우연히 표본간 분산의 값에 차이들이 날 수 있는 여지도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 단위가 달라짐에 따라서 표본간 분산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정 통계량은 표본간 분산분의 표본 내 분산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검정 통계량은 분산분의 분산으로 돼 있는 모든 검정 통계량은 대부분 F분포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 위 검정 통계량은 F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은 모든 모집단 평균이 동일하다 하는 그 가정이 있죠. 그게 옳다면. 그런데 우리가 가설 검증의 원리를 잠깐 다시 기억을 되새겨보면, 가설 검증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전제로 하게 되면 이 검정 통계량은 F분포를 따르게 되고, F분포상에서 이 검정 통계량 값이 기가경역 경계값 밖에 떨어진 값이냐 안에 떨어진 값이냐 가지고 일단 판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P값을 활용할 수도 있죠. P값과 알파값을 비교해서 P값이 알파값보다 같거나 작으면 그때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분산 분석의 기본 논리였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표본 간 분산, 표본 내 분산을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인 수식화해서 개념을 좀 더 수학적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걸 활용했었죠. 이게 이제 총평균이라고 치면은요. 이게 제2번째 그룹의 그룹 평균, 표본 평균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2그룹에 속한 i번째 개체가 얼마나 그룹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 표본 내 편차가 되고요. 표본 간 편차는 전체 평균으로부터 이 그룹의 표본의 평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게 이제 표본 간 편차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평균에서 이 개체가 특정한 그룹에 속한 개체가 얼마나 떨어진 값을 갖는가 하는 게 총 편차라고 그랬어요. 이 그래프를 기본으로 하면 결국은 총 편차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표본 간 편차 더하기 표본 내 편차로 구성이 되고, 이것들을 모든 개체에 대해서 다 이것들을 제곱해서 계산해서 다 합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편차 제곱합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총 제곱합은 전체 평균에서 각 개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계산해서 그걸 제곱해서 모든 개인들에 대해서 그걸 다 더해준 값이죠. 이게 이 sum of square total에서 SST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표본 간 제곱합은 개별 그 표본 평균이 전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런데 이제 그 그룹의 평균이라고 하는 건 그 그룹에 속한 모든 각각의 개인들을 대표하는 값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각 개인들이 개인들의 이 전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표본 간 편차 측면에서 각 개인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각 개인들의 값을 이 그룹의 평균으로 대체해서 전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계산해서 그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합하면 이게 표본 간 제곱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sum of square between, 표본 간이니까 between에서 SSB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표본 내 제곱합은
각 개체가 자기가 속한 그룹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본 내 편차를 다 제곱해서 더해줘서 합한 값이 이 sum of square within, 내니까 within 해서 SSW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이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SST는 SSB 더하기 SSW와 동일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SST, SSB, SSW는 각각의 딸린 자유도들이 있는 거예요. 총 자유도는 전체 개체들의 수에서 1을 빼준 게 여기에 딸린 자유도고요. 표본간 제곱합은 표본수 있죠. 그게 K개라고 하면 그건 마이너스 1. 표본수 마이너스 1이 표본간 제곱합에 딸린 자유도고요. 표본 내 제곱합은 전체에서 그 표본의 수를 빼준 게 표본 내 제곱합의 자유도입니다. 그러면 각각을 자유도로 나눠주게 되면은요, 결국은 SSB를 거기에 딸린 자유도 K-1로 나눠주죠. 그러면 이게 표본간 평균 제곱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mean square between 해서 M으로 바뀌죠. 평균 제곱합. 그 다음에 SSW를 degrees of freedom 자유도로 나눠준 거는 표본 내 평균 제곱합. 그래서 SSW가 이제 MSW가 되겠죠. 예.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개념적으로 살펴봤던 표본간 분산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MSW가 바로 표본간 분산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 내 분산은 여기에 MSW, 표본간 분산은 MSB, 표본 내 분산은 MSW가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검증 통계치, 우리가 보통 이제 검증 통계치로 쓰기도 하고 검증 통계치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 검증 통계치는 뭐냐 했을 때 표본간 분산을 표본 내 분산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경우에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 F분포를 따른다 그랬어요. F분포는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에 의해서 모양이 바뀌는 그러한 분포도의 특성을 확률 분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바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산 분석을 하면 이러한 분산 분석 결과표 아노바 테이블을 최종 분석 결과물로 내주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집단간 이게 이제 이 표본간 혹은 집단간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집단간 제곱합, 표본간 제곱합의 SSB, 표본 내 제곱합 혹은 집단 내 제곱합의 SSW 각각의 자유도로 나눠준 게 이 평균 제곱합, 표본간 평균 제곱합, 표본 내 평균 제곱합. 그래서 MSW가 되겠죠. 이 MSB가 표본간 분산이고 MSW가 표본 내 분산이어서 이거를 표본간 분산을 표본 내 분산으로 나눠주는 이 F값, 이게 검정 통계치라고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패키지로 분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딸린 유의 확률 P값을 패키지가 다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이 유의 확률과 알파 값을 비교를 해서 원래 세웠던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할 수 있죠. 여기서 귀무가설은 모든 모집단의 평균이 동일하다 하는 게 귀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적어도 두 모집단의 평균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할 거다. 다시 말하면 모든 모집단의 평균이 동일한 건 아니다. 이게 이제 대립가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그 아노바 분석을 간략하게 한번 리뷰를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회귀 분석과 연계를 한번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회귀 분석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X값과 Y값 간의 관계를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X값과 Y값을 각 개체가 가질 텐데 그것들을 이제 격자점에다가 X, Y 축에 좌표상에다 찍으면 우리는 3포도를 얻게 된다 했고요. 자, X와 Y 사이에 3포도를 찍었더니 이런 관계라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가상의 데이터로. 그렇다면 회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결국은 이 3포도가 보여주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선 하나로 나타내달라 했을 때 그 선이 바로 회귀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회귀선을 함수식으로 표현한 게
회귀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회귀 분석에서 y-hat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y-hat. 회귀식에서 왼쪽에 y-hat은 b0 플러스 b1x 뭐 이런 형태로 표현되잖아요. 그랬을 때 y-hat은 뭐냐 하면 이제는 조건부 기대값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 x3라고 하는 이 정도의 x값이 x3라고 하는 값을 가진 그 개체들의 평균값을 우리는 특정한 개인이 이 x3만큼의 값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개인의 y값의 기대값이 뭘까 했을 때 우리는 이 전체 개체들의 평균값이 아니고 이 x3라는 값을 가진 개체들만의 평균값을 우리는 y-hat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기대값이죠. 조건부 평균. 자, x값이 x3인 그 조건을 갖춘 개인들의 y값의 평균, expected value, 기대값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제 노테이션을 y-hat이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썼단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임의로 x값을 3개의 x값을 꺼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귀선은 이런 회귀선이고요. 그러면 이 3개의 x값을 꺼냈으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x값이 x1인 개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x값이 x1인 개체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거는 모집단이 될 거고요. 그 모집단의 x값은 모든 개체들은 다 x1의 값을 갖는 개체들이 모집단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한 이 좌표상에 찍힌 개인들은 그 모집단에서 랜덤하게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의 평균값을 구했더니 그 평균값이 바로 이 값이다 하는 거겠죠. 이 조건부 기대값 있죠. 이 값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x값이 x1인 그러한 집단, 그 집단의 표본 평균값이 되는 거죠. 자, x값이 x2인 그러한 개체들, x값이 x2인 값을 가진 모든 개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모집단이 될 거고요. 그 모집단에서 랜덤하게 표본을 꺼내서 그 표본의 평균값들을 구했더니 그 평균값이 바로 이 값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x2 조건하에 y값의 기대값. 이게 두 번째 표본 평균이에요. 이번에는 이 세 번째 그룹, x값이 x3인 값, 이 값인 개체들의 조건부 기대값, 이 y-hat. 이거는 여기서 세 번째 표본의 평균값,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회귀 분석에 속한 모든 개체들을 x값에 따라서 그룹핑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값에 따라서 하나의 집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x값이 x1인 집단, x2인 집단, x3인 집단,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세 개만 우선 꺼냈습니다만은 또 수많은 x값들이 있겠죠. 그 각각의 x값들에 따라서 집단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퀘스천은 그렇게 나눴을 때 그 집단들 사이에 평균값, 모집단에서의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제 이 아노바에서 던진 퀘스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귀 분석 내용을 아노바적인 그 질문으로 던지면 방금 그렇게 되는 거죠. x값에 따라 집단들을 나눴을 때에 그 집단들의 모집단의 평균값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직관적으로 보면 이 세 개만 우선 가지고 보면 이 기울기가 이 정도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이 세 집단의 표본 평균값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만약 이 기울기가 더 급격하다면 이 세 집단 간의 표본 평균값들은 훨씬 더 격차가 커지겠죠.
그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분산 분석의 개념으로 가면 결국은 표본 간 분산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표본 간 분산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회귀식의 이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X값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눴을 때에 그 집단 간, 그 표본 간 분산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산 분석의 틀로 이 회귀 분석을 바라보는 거예요. 회귀 모형을 이해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 단순한 경우로 한번 보면은요. 이 경우에는 X값이 두 값만 가질 수 있어요. 0 혹은 1. 이게 이제 2항 범주형에서 더미 변수 같이. 그러니까 X가 취할 수 있는 그 X 변수라는 게 이 이산형 변수예요. 0 혹은 1의 값을 갖는. 자, 이 경우에 한번 보시면 자, 3포도를 그려봤어요. 이 첫 번째 케이스는 3포도를 그렸더니 x가 0인 그 개인들의 y값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x가 1인 개인들의 y값은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x와 y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 만약 이 3포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직선 하나로 뽑아달라 하면 아마 이러한 직선을 뽑아주겠죠. 이 직선은 기울기가 0이겠죠. 0. 네. 그러면 이거 회귀식은 어떻게 될까요? 회귀식은 아마도 y-햇은 b0 그 다음에 플러스 x항은 이 개수가 0이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y-햇은 절편만 있는 그 절편이 이 값이겠죠. 이 값.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x가 0일 때의 표본 평균도 이 값이고요. x가 1일 때의 표본 평균도 이 값이에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동일한 값이에요. 그러면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표본 간 평균이 거의 0이란 얘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표본 간 평균이 0에 가깝다는 얘기는 그거는 곧 모집단의 평균들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 경우에는 x가 0인 개체들의 y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x가 1인 개체들의 y값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 경우에 하나의 그 직선으로 이 관계가 보여주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달라 그러면 아마 이런 회귀식을 이 회귀선을 찾아주겠죠. 이 회귀선의 기울기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표본 평균을 보시면 x가 0일 때 표본 평균은 이 값이죠. 그리고 x가 1일 때 표본 평균은 이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표본 평균 간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표본 간 평균이 분산이 크다는 얘기고 표본 간 분산으로 계산하면 그 값이 왼쪽에 비해서 훨씬 크다는 얘기고요. 그게 크다는 얘기는 곧 모집단에서 평균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암시하죠. 그때 모집단은 어떻게 나눠진 모집단이냐 하면 첫 번째 모집단은 x값이 0인 값을 갖는 개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모집단이고요. 두 번째 모집단은 x가 1인 값을 갖는 개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모집단이 되는 거죠. 그 모집단들의 y값의 평균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자 하는 게 아노바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가 되겠죠.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기울기가 이 표본 회귀식에서 표본 회귀식의 기울기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표본 간 평균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걸 말해주고요. 반대로 기울기가 크면 커질수록 표본 간 평균 차이가 크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아노바적인 용어로 쓰게 되면 결국은 표본 간 분산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고요. 기울기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표본 간 분산은 작고요.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 간 분산은 커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분산 분석의 틀로 본 회귀 분석.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독립변수 x에 따라서 x 값에 따라서 모집단을 구분할 수가 있다. 개념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그 요인을 기준으로 i번째 개인의 값이 주어지면 그게 만약 앞에서 봤듯이 x1이면 x1, x2면 x2, x3면 x3 그 값이 주어지면 회귀 모형의 확정 부분, 즉 y-hat에 해당하는 부분은 i번째 개인과 동일한 x값을 가진 집단 내 개체들의 y값의 기대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건부 기대값. 이렇게 보면 단순회귀 분석에서 x와 y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설. 그거는 결국 회귀 개수가 0이냐 아니냐 이 가설 아니었어요? 회귀 분석에서. 이거는 분산 분석의 가설로 전환을 하면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x에 따라서 집단 수를 나누고 그 집단의 평균 값들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할 거다.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귀식에서 회귀 분석에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베타1이 0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아노바적인 그러한 그 대립가설로 쓰면 x값을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들, 모집단들의 평균이 모두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무가설, 그거는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개수 베타1이 0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곧 모집단의 x를 기준으로 나는 그 모집단의 표본 평균들이 모두 다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가 회귀 분석하는 그 데이터들을 분산 분석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이 x 값에 따라서 다 집단을 구분을 하고요. 그 같은 x 값을 가진 개체들의 y 값들이 쭉 있겠죠. 여기도 그렇고요. 그것들의 이제 평균이 이게 표본 평균이 되는 거죠. 그 집단의 표본 평균들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의 전체 평균이 총 평균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아노바에서 봤던 것과 같은 개념이 되겠죠. 집단이 이 x값에 따라서 집단이 나뉘는 거죠. 복수의 집단이 있죠. 그 복수의 집단들 사이에 모집단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를 바로 이 표본 평균들 간의 값 차이, 그게 이제 표본간 분산 아니겠어요? 이것들이 서로 이 전체 평균 주위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이게 표본간 분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들 안에 있는 각 그룹 안에 있는 개체들의 분산이 있잖아요. 이 분산들은 아노바에서 모집단의 그 모집단 내에서의 분산은 모두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회귀 분석에서도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표본 내 분산들 있죠. 이 표본 내 분산들은 기본적으로 모집단의 분산 측면에서는 동일해요. 표본 내 분산은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각각의 그룹별로 나온 표본 내 분산 값들을 평균하면 일종의 대표할 수 있는 표본 내 분산 값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도 그거를 이게 총 편차, 표본 간 편차, 그 다음에 표본 내 편차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그 그룹을 이렇게 나누니까 x를 기준해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 편차는 각 개체가 전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회귀 편차라고 하는 게 이게 표본 간 편차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전체 평균에서 그 그룹의 이 x값이 2값인 개체들의 이 평균 있죠. 이게 yj 햇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이 전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오차는 자기 개체의 값이 자기가 속한 표본의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게 오차 혹은 잔차, 리지듀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그 아노바에서 SS 이것들을 다 제곱해서
더해주고 또 이것들을 다 제곱해서 더해주고 이것들을 다 제곱해서 더해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제곱해서 더해준 걸 SST, 이것들을 다 제곱해서 더해준 거를 아노바에서는 SSB, 이걸 다 제곱해서 더해준 거를 SSW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회귀 분석에서는 용어가 이제 회귀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오고 에러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리는 동일해요. 이건 SST 동일하고요. 대신 SSB를 SSR, Sum of Square Regression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SW, 표본 내 분산이었죠. 이거를 SSE, Sum of Square Due to Error 해가지고 SSE. 그러니까 용어만 좀 달라지는 거지 본질적인 개념 자체는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표본 간 분산의 이게 이제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주면 표본 간 분산이 되는 거고요. 이걸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주면 표본 내 분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을 돌리면 회귀 분석을 돌렸는데 아노바 테이블이 항상 나와요. 그 아노바 테이블의 구조는 우리가 분산 분석의 테이블 구조하고 아주 동일합니다. 다만 용어만 좀 바뀔 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SSB가 아니고 SSR이라고 했죠. 회귀. 이게 아까 아노바에서는 집단 간이었죠. 여기서는 회귀. 그 다음에 이게 아노바에서는 집단 내였는데 이게 오차. 이렇게 돼서 Sum of Square는 동일하죠. 그래서 SSR, SSE. 아노바에서는 이게 SSB, SSW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자유도는 여기에 회귀에 딸린 자유도, 이거는 이 독립변수의 개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걸 나눠주니까 MSR이 되는 거죠. MSR. 이 MSR이 표본 간 분산을 나타내는 거고요. MSE가 표본 내 분산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거를 SSR을 SSE로 나눠준 게 검정통계치라고 그랬고요. 이 검정통계치는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 이 검정통계치는 F분포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을 할 때에 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하고 들어가니까 이거 F분포를 그리는 거죠. 그 조건 하에서. 그리고 거기에 딸린 유의 확률 이렇게 다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F검정의 경우에는 앞에서 검정 통계치 값이 나오면 여기에 이제 F 분포상에서 Degrees of Freedom이 다 확정되죠. 분자의 Degrees of Freedom, 여기에서는 분자의 Degrees of Freedom이 1이 될 거고요. 분모의 Degrees of Freedom은 n-2가 되겠죠. 거기에 따라 이 모양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알파 값이 정해지면 알파가 만약 0.05다 그러면 이 알파가 0.05가 되게 하는 경계값, 이게 기가경역 경계값이 되고요. 검정 통계치 앞에서 계산한 F값이 이 경계값보다 바깥에 떨어지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그때 귀무가설이 뭐였나요? X값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눴을 때 그 모집단의 평균들이 모두 다 같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었죠. 그걸 기각한다는 얘기는 X값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눴을 때 모집단의 평균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거다. 유의한 차이가 있을 거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회귀식으로 가져오면 회귀식 형태로 하면 결국은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시해주고 있는 베타1이 0이 아닐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습용 데이터 가지고 지능을 X변수를 기준해서 Y를 학업 성취도로 하고 이렇게 돌렸더니 테이블이 3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는데 이 회귀 개수 이거는 회귀 개수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델 전체 서머리인데 이 서머리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건 R 스퀘어 값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 회귀 모델의 예측력 혹은 설명력이라고 그랬죠. 설명력. 거기에 이제 아노바 테이블이 여기에 바로 나오는데 아노바가 왜 나오는가? 그랬을 때 바로 이 분산 분석의 틀로 회귀 분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 아노바 테이블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SSR, SSE, 그 다음에 각각의 Degrees of Freedom, 여기에 MSR, MSE, MSR을 MSE로 나누면 F값, 거기에 딸린 P값, 이런 형태로 해서 아노바 테이블이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그 회귀 분석을 돌리고 아노바 테이블에 근거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볼 게 있죠. 첫째는 SSR과 SSE와 SST 값을 각각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ST는 SSR 더하기 SSE다 하는 게 아마 그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SST분의 SSR을 R스퀘어라고 그랬죠. R스퀘어, R제곱, 설명력 혹은 예측력. 그 공식이 바로 이 아노바 테이블에 SST 값이 있고 SSR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이미 그 모델 서머리 테이블에 있는 R스퀘어 값하고 같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회귀 모델의 유의성에 대한 검증 통계치는 얼마인가? 이거는 이제 F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검증 통계치. 그 다음에 이 회귀 모델의 유의성에 대해 어떤 판정을 내리겠는가? 그거는 이제 거기에 딸린 P 값, F 테스트에 딸린 유의 확률 P 값을 근거로 해서 알파와 비교해 보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귀 모델이 유의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거를 회귀 개수를 담은 대립가설과 기무가설로 표현한다면 결국은 그 회귀 모델이 유의하다는 의미는요. X값을 기준으로 집단들을 나눴을 때 그 집단들 간의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회귀 개수를 담은 대립가설과 기무가설로 표현한다면 이 경우에는 베타 1이 0이 아니다가 대립가설이 되고요. 0일 것이다가 기무가설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 분산 분석의 틀로 회귀 분석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을 할 때에 회귀 분석을 돌리면 아노바 테이블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회귀 모형에서의 그 회귀 개수를 가지고 그 아노바에서의 모집단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대립가설과 기무가설에 해당하는 걸 이 회귀 개수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배운 이 아노바와 회귀 분석 간의 관계가 가장 이제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배웠던 범주형 독립변수 회귀 모형 있죠. 범주형 독립변수 회귀 모형에서 가장 명확하게 잘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집단이 몇 개가 이렇게 구분이 됐을 때에 그것들을 회귀 분석에 어떻게 반영을 시켜서 분석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범주형 독립변수 회귀 모형과 아노바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회귀 모형과 아노바 사이에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칩니다.